하이! 이게 진짜 영어의 이계진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수능 특강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수능에 연계가 되는 수능 특강 교재는 연계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연계가 되는 게 이제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아직 안 나왔지만 수능 완성, 그 다음에 영어 듣기 이렇게 있는데, 일단 영어 듣기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직접 연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 수능에서 체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수능 특강 듣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기보다는 내가 영어 듣기가 좀 몇 개 틀린다, 한두 개 틀린다면 이제 먼저 기출을 3개년 정도를 EBS에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그거만 좀 프린트해서 풀어보고, 그래도 내가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 수능 특강 영어 듣기를 사서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수능 특강 영어랑 영어 독해 연습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작년 수능 기준으로 직접 연계율은 많이 낮아지고 감전 연계율이 좀 올라갔어요. 아예 통으로 달달 외울 필요는 이제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수능 특강이 옛날처럼 필수가 아니라 이제 선택으로 된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고3이 이제 영어를 1등급 정도를 맞으려고 목표로 하려고 하시는 학생들은 기출은 당연히 기출만 하고 딸랑 끝낼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죠? 일단 3개년에서 5개년까지는 반드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그것만 딸랑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걸 뭔가를 더 해야 될 텐데, 굳이 연계가 되는 게 있는데 안 되는 걸 할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지문 자체도 굉장히 좋은 지문들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출 5개년과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수능 완성은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처럼 이제 다시 말하지만 달달달 암기하고, 막 어떤 옛날에 학생들은 막 답안지를 한국말로 막 달달 암기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다른 이제 기출문제나 다른 문제집 영어 풀듯이 이제 공부를 해주시는데, 단어를 좀 완벽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거기 나오는 단어들이 왜냐면 수능에 많이 연계가 돼서 나와요. 간접 연계가 돼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공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문 독해, 문제를 풀거나 복습을 할 때 구문이 잘 분석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좀 일이 세세하게 좀 끊어읽기를 좀 해가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주어 동사가 많이 길면은 일단 주어부터 찾아서 끊고 주어부터 읽은 다음에 동사 읽고 문장 단위별로 끊어가면서 그렇게 읽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문 독해 이제 막 그런 책 사서 따로 하느니 EBS 수능 특강으로 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강아지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답이 어떻게 도출되는 것인가, 이 문제의 이 답이 어떻게 도출되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 것인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수능 특강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기출문제와 마찬가지로 단어, 구문 분석, 그리고 내용 정리 포함해서 좀 꼼꼼히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